정민아, 너 왜 거짓말했어? 저는 뉴욕 공항 조사실에서 아들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45 먹은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 초라한 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게 중요해? 지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출장이라며, 회사 일이라며, 왜 거짓말했어? 아니,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여행 가지 말라고 할까봐? 엄마가 언제 그랬어? 한 번이라도?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딸이 온다고, 손주들이 온다고, 아니 올 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뉴욕에 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본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빼내러 이역만리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70을 조금 넘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삽니다. 아들 정민이네는 분당에, 딸 정은이네는 일산에 삽니다.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1시간이 1년보다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길었습니다. 일주일이나 됐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들네 좋아하는 갈비찜, 딸네 좋아하는 잡채, 손주들 좋아하는 떡갈비, 명절 음식 말고도 따로 해줄 것들을 메모해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휴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코로나 걸렸어요. 둘 다요. 엄마 아빠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몰라서요. 다 나으면 찾아뵐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도 나이가 있어서 백신은 맞았지만 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요. 애들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열나고 힘들어하는데 주사 맞고 쉬면 괜찮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으면 뵈러 갈게요. 그래, 알겠다. 애들 밥 잘 먹이고. 너도 고생이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추석에도 못 왔습니다. 항상 무언가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 이번 설에 못 온다며? 어떡하지? 나도 이번 설에 좀 힘들 것 같아. 너도? 응.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민수는 지금 시댁에 가 있고 지은이는 수두 걸려서 격리 중이에요. 나도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서. 아이고, 다들 난리구나. 사부인께서는 어쩌다가 괜찮으시대? 좀 쉬시면 괜찮아지신다는데. 일단 병원 검사 결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 다음 달에 들릴게. 저는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설에 애들 안 와. 남편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쇠지 뭐. 담담한 척했지만 남편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
아들, 딸 웃는 소리. 그게 명절이니까요. 설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그랬습니다. 애들이 안 온다는 거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떡국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애들 안 온다며. 알아. 근데 가져다 주려고. 뭘? 애들 집에. 못 오면 내가 가지. 남편이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신 차 키를 들었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저는 음식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아들 내 것 따로, 딸 내 것 따로. 손주들 좋아하는 과자도 챙겼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먼저 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눌렀습니다. 아니, 애들이 아픈데. 병원에 갔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음식을 맡기려고요. 아, 1203호요? 여행 가셨는데요. 경비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네, 어제 출발하셨어요. 공항 가신다고. 캐리어 4개 들고 나가시던데.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랬는데? 경비원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요? 아니요, 어제 공항 간다고 하셨는데요. 뉴욕 간다고. 캐리어 4개 들고 나가시던데요. 일주일 다녀오신다고. 집 잘 봐달라고 선물도 주셨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다더니 가족끼리 뉴욕 여행이었습니다. 설 연휴 일주일 동안. 괜찮으세요? 경비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 음식 좀 드세요. 네, 이걸요? 네, 명절이니까요. 저는 음식 보따리를 경비원에게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일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었더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시댁이요? 아니요, 가족여행 가신다고 하셨어요. 캐나다요. 지은이가 비행기 처음 탄다고 신나하던데요. 시댁 어른이 쓰러지셨다고 했는데 지은이가 수두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응.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여행 간다고 하면 안 됐을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랬겠지. 우리가 뭐라고 해? 여행 가지 말라고 했어? 한 번도 안 그랬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배우고 왔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비행기 태워줄 거야. 어디? 미국, 뉴욕?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진짜야. 약속해. 정민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정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캐나다 단풍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데리고 여기 갈 거야. 좋다. 단풍 예쁘네. 매년 가자. 추석 때. 그래, 그래.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아이들은 커서 돈을 벌었습니다. 비행기도 탔습니다. 뉴욕도 가고 캐나다도 갔습니다. 다만 우리 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음식이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하지? 뭘? 음식? 우리 둘이서 다 못 먹어. 남편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져다 주자. 고아원? 응. 우리 동네에 있잖아. 예전에 김장 갖다 준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먹자니 목이 안 넘어갔습니다. 고아원에 갔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남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명절에 이런 음식 먹기 힘든데.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갈비찜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있는데도 명절에 혼자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독거노인 센터에도 갔습니다. 거기도 반가워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음식을 받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저는 적어도 남편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이 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선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뭐, 정민이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소리야? 잡혔다니? 어디서?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정민 오빠가 공항에서 잡혔어요. 공항? 무슨 공항? 뉴욕이요. 입국 심사하는데 갑자기 끌려갔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뭘 잘못했는데? 몰라요. 불법 이민 의심이래요. 서류가 이상하다고. 불법 이민? 무슨 소리야? 정민이가 왜?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기서 기다리라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이 뉴욕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불법 이민 의심.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출장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가, 진정해. 어디 있어, 지금? 공항 대기실이요. 애들이랑요.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해.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어떡해, 여보.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잠깐, 뉴욕이라고 했지? 응. 영숙이한테 연락해 볼까? 영숙이? 박영숙? 응. 뉴욕에 살잖아. 박영숙. 제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50년 지기.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는 하지만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뭘 어떻게 해? 공항 일인데. 일단 연락해봐.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박영숙 번호를 찾았습니다. 시차가 있으니 거기는 아침일 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순자. 영숙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니? 어머,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정민이가 뉴욕 공항에서 잡혔어. 뭐, 잡혔다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영숙이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잠깐, JFK 공항 맞지? 응, 거기일 거야.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어떻게? 우리 딸이 거기서 일해. 뭐? 세관국 경보청이야. 거기 요원이거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숙이 딸이 거기서 일해? 응, 15년 됐어. 지금 중간 간부야.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소식 들었어. 어떻게 됐어? 일단 정민이 무사해. 그런데, 우리 딸 민지가 담당하게 됐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대. 뭐가? 정민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뭔 소리야? 너 사진 보여준 적 있거든. 가족 사진. 정민이 어렸을 때 사진. 민지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순자야, 우리 딸이 지금 좀 화가 났대. 화가? 왜? 정민이한테 왜 뉴욕 왔냐고 물었는데 여행이라 그래서 서류 확인했더니 실수로 나가는 비행기 티켓을 안 끄는 거야. 그러니 남자만 혼자 남아서 뭐 하려고 그랬는지 의심이 된 거지. 요새 미국 분위기가 좀 그래서 잠깐 더 물어보려고 사무실로 데려갔는데 나중에 우리 딸이 보니까 설에 부모님 두고 자기들끼리 가족여행 온 거를 알고 화가 났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그러대. 자기는 이민자 가정이라 명절도 없어서 부모님 못 뵙는 게 항상 서러웠대. 근데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부모를 두고 거짓말하고 여행 왔다니 너무 괘씸하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조사한대. 구치소까지는 아니고 별도 조사실에서. 구치소? 저는 놀랐습니다. 겁 좀 주려고. 걱정 마. 풀어줄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영숙이는 벌써 신이 난 듯 얘기했습니다. 뭔데? 순자 내가 직접 와야 한대. 내가 뉴욕까지? 응. 민지가 그러대. 어머니 뵙고 싶다고. 그리고 정민이 앞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보고 싶대. 저는 난생 처음 혼자 비행기를 탈 준비를 했습니다. 여권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10년 전에 만들어줬습니다. 가족여행 가자며.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한 여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 아니야.
당신은 여기 있어. 정은이네 일도 있을지 모르잖아. 괜찮겠어? 걱정 마. 영숙이가 있으니까. 공항에 갔습니다. 티켓을 끊었습니다. 71에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을까? 출장이라며, 일이라며, 그 중에 가족여행은 얼마나 됐을까? 우리 없는 여행은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숙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당연히 와야지. 영숙이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뭐하고 사니? 나, 사업해. 무역업. 식당도 몇 개 하고. 잘 되나 보다. 응, 뭐, 운이 좋았어. 맨해튼에 사무실 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거리,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풍경. 정민이는 이런 데를 여행 왔던 겁니다. 우리 몰래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숙의 딸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민지 맞지? 많이 컸네.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어? 내가 5살 때 이민 갔잖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드님 계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정민아,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아이들 아프다며.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여행 간다고 하면 안 됐어?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가지 말라고 할까봐? 엄마가 언제 그랬어? 너희 여행 가지 말라고 한 적 있어? 정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끝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 돈 벌면 엄마 아빠 뉴욕 데려가겠다고. 비행기 태워주겠다고. 기억나? 정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약속이야. 엄마는 기억해. 넌 잊어버렸겠지만. 뉴욕 좋더라. 비행기 안에서 봤어. 근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 아들이 잡혀서 오게 될 줄은. 정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5 먹은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석방 절차 진행할게요. 서류 오류로 처리할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녁같이 하자고 하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숙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뉴욕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좋다. 그러게. 언제 본 거야, 우리? 15년? 20년? 더 됐을 거야.
박영숙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사실 나도 늘 미안했어. 연락도 뜸하고 바쁘니까 그렇지. 이해해. 아니야. 바쁜 게 핑계야. 결국 마음의 문제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수가 너 사업 크게 하나 보다. 응, 뭐, 운이 좋았어. 운만은 아니지. 박영숙이 웃었습니다. 기억나? 우리 25대 같이 시장에서 장사했잖아. 그럼, 기억하지. 생선 장사. 그때 내가 나한테 돈 빌려줬어. 내가 미국 갈 때. 그랬나? 응, 100만 원. 그때 내 전 재산이었어. 저는 기억났습니다. 영숙이가 미국 가겠다고 할 때 남편이 먼저 가고 영숙이가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 표도 못 끊는다고 했습니다. 그거 아직도 못 갚았어. 됐어. 그게 뭐라고. 아니야. 갚을 거야. 이자 붙여서. 영숙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뭔가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우리 회사 주식이야. 1% 정도 돼.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너한테 주려고 따로 빼놨어. 오래전부터.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 영수가 이거 받을 수 없어. 왜? 너무 커. 100만 원 빌려준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 박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그 100만 원 아니었으면 나 미국 못 왔어. 이 모든 게 시작도 안 됐어. 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이야. 시작? 정은이가 캐나다 갔다며? 어떻게 알아? 정민이한테 들었어. 퀘벡이랑 토론토 갔다며. 응. 내가 퀘벡에 사업 파트너가 있어. 캐나다 쪽 무역은 그 사람이랑 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연락해뒀어.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정은이네 사위가 잡혔대. 뭐? 퀘벡에서 불법 물품 구매했다고. 불법 물품? 그 애가? 모르겠어. 정은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저는 박영숙을 봤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연락할게. 걱정 마. 다음 날 저는 퀘벡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숙이 비행기 표를 끊어줬습니다. 1등석이었습니다. 영수가 이건 너무 됐어. 내가 평생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퀘벡 공항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코트, 점잖은 인상. 김순자 여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피에르라고 합니다. 영숙 씨 사업 파트너입니다. 캐나다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아, 네. 피에르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위분은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현지 규정을 잘 모르고 물건을 사신 것 같아요. 무슨 물건이요? 상하 장식품이요. 상하요? 네. 퀘벡 구시가지 골동품 가게에서 사셨나 봐요. 오래된 빈티지 브로치인데
상아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국제 야생동물 보호 협약 위반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잡혀요? 가게에서 파는 건데? 오래된 물건이라 가게에서는 괜찮은데 국경을 넘기면 안 됩니다. 사위분이 장모님 선물로 사셨다던데 규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교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남의 나라 와서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의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사위가 풀이 죽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딸 정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내 오빠 일 때문에 뉴욕 갔다가 여기로 온 거야.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나중에 얘기해. 먼저 이서방부터 빼내야지. 피에르가 나섰습니다. 프랑스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1시간 만에 이서방이 풀려났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됐어. 무사하면 됐어. 정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아? 엄마 친구야. 친구의 친구. 엄마한테 이런 인맥이 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고 집에서 살림하던 내가 뉴욕과 퀘벡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 그날 저녁 피에르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퀘벡 시내 고급 레스토랑. 순자 여사님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영숙 사장님께 들었는데 혹시 남편분 성함이 김정호 씨 아니신가요? 어떻게 알아요?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1975년에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무역 연수생으로. 부산에서요. 부산이요? 네. 그때 부두에서 일하던 한국인 청년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한테. 그 청년 이름이 김정호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부산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무역선에 짐 싣는 일을. 정말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확신합니다. 그때 선물로 받은 게 있거든요. 피에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구석에 J, H, 킴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수놓은 거예요. 저는 손수건을 들고 울었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남편한테 준 건데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평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호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힘내라. 고향 가면 부모님 기뻐하실 거다.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러다 영숙 씨를 만났고 얼마 전에 영숙 씨가 한국 친구 얘기를 하길래 김순자, 남편 김정호.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 일 알아요? 제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여보, 피에르라는 사람 기억나요? 피에르? 누구? 1975년에 부산 부두에서 만난 캐나다 사람. 남편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알아? 지금 제 앞에 있어요. 뭐?
저는 전화기를 피에르에게 넘겼습니다. 두 남자가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50년 만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토론토로 이동했습니다. 딸 가족과 함께 피에르가 동행했습니다. 여사님, 토론토에 제 딸이 삽니다. 그래요? 네. 제 딸 마리가 여사님 가족을 안내할 거예요. 그 아이도 한국어를 잘합니다. 토론토 공항에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예쁜 백인 여성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마리가 토론토를 안내해줬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시엔타워, 세인트 로렌스 마켓. 정은이 가족은 신이 났습니다. 특히 손녀 지은이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 그래, 좋으면 됐다. 할머니랑 같이 와서 더 좋아. 엄마 아빠랑만 왔으면 심심했을 거야. 저는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엄마가 설날에 할머니 댁에 안 간다고 할 때 내가 좋아했어요. 여행 가니까. 그랬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혼자 계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가는 중이에요. 네. 어디로요? 뉴욕으로. 영숙 씨가 비행기 표 끊어줬어. 아, 진짜요? 너무 잘 됐네요. 영숙이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깜짝 선물을 계속 주네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70 넘긴 영감이 혼자 국제선 비행기를 탄다고.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영숙 씨가 공항에서 픽업해 준대. 걱정 말아요. 이틀 후 남편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정은이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가족과 함께, 여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어때? 뉴욕이랑 캐나다 여행. 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 아들 빼내러 왔다가 사위 빼내러 갔다가. 그래도 좋잖아. 결과적으로 가족여행 됐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상하게 됐네. 다 내 덕분이야, 영숙아. 저녁에 영숙이가 모든 식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 사람이 12명이 넘었습니다. 영숙이네 가족, 우리 가족. 식탁에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떡국. 이게 뭐야? 설 음식이지. 내가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아, 울지 마. 많이 먹어.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정민이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설날에 거짓말하고 여행 온 것 정말 잘못했어요. 정은이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두 자녀를 봤습니다. 40이 넘은 아들딸이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만 고개들 들어. 제가 말했습니다. 화 안 나. 사실 처음엔 서운했어. 많이. 근데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이렇게 만났잖아. 엉뚱하게. 근데 결과적으로 같이 있잖아. 저는 박영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오랜 친구도 만났어. 50년 만에. 박영숙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피에르가 화상 통화로 연결됐습니다. 저도 50년 만에 은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에르 씨, 잘 지냈소? 네, 김정호 씨. 덕분에요. 저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손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딸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연결됐습니다. 다들 먹어. 식기 전에 모두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떡국을 먹고 갈비찜을 먹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정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다음 설에는 진짜 가족 여행 가요. 어디? 엄마 아빠가 정하세요. 어디든 갈게요. 저는 정민이를 봤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한 약속 있지? 네. 뉴욕 데려가겠다고. 비행기 태워주겠다고. 정민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요. 진짜로. 됐어. 대신 이번엔 약속 지켜. 네. 약속해요. 정민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저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영숙이가 제안했어. 뭘? 같이 사업하자고. 한국에서 작은 거 시작해보자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사업? 무역이래. 영숙이가 뉴욕에서 보내면 우리가 한국에서 받아서 파는 거. 피에르도 캐나다 쪽 물건 연결해 준대. 우리가 일은 넘어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며. 우리 아직 30년 남았어. 송장처럼 누워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접으면 되지. 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았습니다. 집에서 살림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 뉴욕도 가고 퀘벡도 가고 토론토도 갔습니다. 50년 만에 친구도 만났습니다. 새 인연도 생겼습니다.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응. 해보자.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정민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야?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 엄마가? 정민이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아? 정민이가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아빠도 찬성했어. 영숙이 이모랑 피에르 아저씨가 도와주신대. 정은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야? 무슨 사업? 무역? 뉴욕이랑 캐나다에서 물건 받아서 파는 거. 정민이와 정은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 반대야? 아니, 반대 아니야.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사이트 만드는 거
제가 할게요. 나도.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상품 설명 쓰는 거, 내가 할게. 저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40 넘은 아들, 딸이. 일주일 전에는 거짓말하고 여행 갔던 애들이 지금은 엄마 사업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도와줘. 응, 도와줄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익숙한 공기. 일주일 만이었는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 여보, 배고프지? 응. 라면 끓여줄까? 당신이? 응. 이번엔 내가 해줄게.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익숙한 풍경.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순자야, 잘 도착했어? 응, 방금 왔어. 첫 물건 다음 주에 보낼게. 빈티지 소품들. 잘 팔릴 거야. 고마워. 영수가. 고맙긴. 50년 전에 내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이상하다. 일은 넘어서 사업 파트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인생 모르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에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캐나다 메이플 제품, 원주민 수공예품 카탈로그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라면을 들고 왔습니다. 다 됐어. 고마워. 같이 앉아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여보. 응? 가게 이름 뭘로 하지? 남편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글쎄, 뭐가 좋을까?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어있던 집, 우리를 기다리던 집, 빈집. 뭐? 빈집. 어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빈집에서 시작해서 빈집? 응. 이 빈집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좀 슬프지 않아? 아니, 안 슬퍼. 빈집이었는데 다시 채워지는 거니까. 일주일 후 첫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빈티지 브로치, 스카프, 작은 액자들.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시럽, 원주민 패턴 쿠션, 가죽 지갑. 정민이가 사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정은이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손주들도 도와줬습니다. 포장하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할머니, 이거 진짜 예쁘다. 지은이가 브로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지? 할머니가 이런 거 파는 거야? 응, 할머니 사업이야. 멋지다. 저는 지은이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가게 이름은 결국 오래된 친구들로 정했습니다. 올드 프렌츠. 영숙이가 좋아했습니다. 피에르도 좋아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뉴욕 올 수 있어? 왜? 바이어 미팅 겸 겸사겸사해서. 내가 직접 오면 좋겠어. 내가? 응. 한국에서 큰 회사가 우리 물건 좋다고 대량 주문하고 싶대. 내가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같이 가자. 두 번째 뉴욕행 비행기였습니다.
이번엔 아들 빼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설날 아침에 텅 빈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서 뉴욕 여행 갔다는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사업을 하러, 5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새로운 인연을 넓히러. 인생은 참 모르는 겁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같이 가자고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평생 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보내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라니까. 그래, 이제 시작이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다며? 응, 생각보다 잘 돼.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하는 거지. 영숙이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맨해튼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야, 저녁에 피에르도 와. 화상으로. 피에르 씨가? 응, 다 같이 얘기하자고. 사업 확장건으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피에르 만나면 좋겠네요. 50년 만에 직접 보는 거잖아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피에르가 한국 온대. 그때 직접 만나자고 했어. 진짜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본인도 기다리고 있대. 은인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하늘. 높고 푸르렀습니다. 저녁 영숙이 집에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피에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김 선생님. 피에르 씨, 오래간만이에요. 남편이 화면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가면 꼭 뵙겠습니다. 손수건 들고 갈게요. 그 손수건 아직 가지고 계세요?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부적 같은 거예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바이어 미팅건, 신제품 론칭건, 한국 오프라인 매장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자야, 피곤하지?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안 피곤해.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피곤한데 기분이 좋아. 이상하지? 안 이상해. 나도 그래. 일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영수가. 응? 우리 25대 시장에서 생선 팔던 거 기억나? 기억하지. 손에서 비린내 안 빠졌잖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영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지. 꿈에도. 그치. 나도 몰랐어.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됐네. 우리. 응. 됐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71.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봐주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설날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두고 여행을 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50년 전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가 됐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100만 원. 낯선 청년에게 건넨 손수건과 격려의 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5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구해주고, 사위를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줬습니다. 인생은 참 모르는 겁니다. 빈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은 하나. 아직 30년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